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일까?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순간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의 기분을 맞추려 애쓰고 내 진짜 모습보다는 상대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관계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결국엔 상처만 남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 사랑을 찾으려 한다고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관계의 시작이라고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평생 놓치고 살아온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충분히 사랑할 때 세상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당신에게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에게 정말 맞는 사람,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의 삶에 들어온다는 것 말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자라면서 이런 메시지를 들으며 컸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겸손해야 한다, 나서지 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라. 물론 이런 가르침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자신을 돌보는 법,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죠.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으니까요.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려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자신의 일부분이죠.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감정을, 필요를 그림자 속에 숨겨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드러내면 이기적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받을까봐 두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그 그림자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자신의 분노를 평생 억누르며 살아왔다고 해봅시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평화로운 사람이 되려고 애쓰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신 주변에는 늘 화를 내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당신을 비난하고 소리 지르고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사람들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이 부정한 그 분노가 다른 사람을 통해 당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당신이 자신 안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이 그것을 당신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투사라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강하게 반응하죠. 누군가의 이기적인 모습이 유독 당신을 괴롭힌다면 그건 당신 안에도 충족되지 못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나약함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건 당신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랑은 단순히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안의 빛뿐만 아니라 어둠도 강한 뿐만 아니라 약함도 선한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기적이고 불완전한 모습도 모두 받아들이는 거죠.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부정적인 면까지 다 받아들이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할 때 당신은 비로소 그것을 의식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분노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 당신은 그 분노를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나약함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면 당신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부정하고 억누르면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당신을 조종하게 됩니다. 자, 이제 관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서 그 사랑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공허함을 채워달라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달라고 요구하게 되니까요. 상대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은 무너지고, 상대가 당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절망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당신처럼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에요. 서로의 공허함을 채워주려 애쓰지만 빈 컵으로는 빈 컵을 채울 수 없죠. 결국 두 사람 모두 더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당신의 이런 필요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채고 당신을 통제하고 조종합니다. 당신이 그들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게 만들죠. 융은 이런 관계를 원형적 투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찾고 있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투사합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아니무스를, 남성은 여성에게 아니마를 투사하죠. 하지만 이것은 진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덧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환상은 깨지고 우리는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 이기심이나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오히려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불완전하다. 나는 실수한다. 나는 때로 약하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윤기 강조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초라는 것.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필요를 소홀히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필요를 소홀히 하죠. 반대로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면 사람들도 당신을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명확한 원리예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당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관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반대로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존중한다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피곤하다고 말할 때 정말로 쉬세요. 당신의 마음이 슬프다고 말할 때 그 슬픔을 느끼세요. 당신의 직관이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목소리를 믿으세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까? 이게 옳은 걸까? 이런 생각들로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묻어버렸죠. 융은 자기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에요. 외부의 기대나 사회적 가면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자아죠. 이 자기와 연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개성화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자기 사랑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실수했을 때, 당신이 약했을 때, 당신이 완벽하지 못했을 때 자신을 용서하세요. 당신은 인간입니다. 불완전한 게 정상이에요. 당신이 자신에게 가혹한 비판자가 되면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다른 사람에게서 채우려 하게 되죠. 하지만 당신이 자신에게 따뜻한 친구가 되면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경계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특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희생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문화에서 자란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경계선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이에요. 당신이 불편하다고 느낄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함부로 쓰지 않아야 해요. 융은 페르소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이에요.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페르소나와 자신을 동일시할 때 발생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페르소나, 강한 사람이라는 페르소나, 완벽한 엄마라는 페르소나를 유지하기 위해 진짜 자신을 억누르는 거예요.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이 페르소나를 벗고 진짜 자신으로 존재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똑똑한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가치는 그냥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의 핵심이에요. 융은 집단 무의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깊은 차원의 무의식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원형들이 있습니다. 영웅 현자 어머니, 아버지 같은 보편적인 이미지들이요. 이 원형들은 우리에게 가치와 의미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런 원형적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할 때 발생해요. 나는 영웅이 되어야 해. 나는 완벽한 어머니가 되어야 해. 이런 식으로요. 진정한 자기 사랑은 이런 외부의 기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고유한 존재예요. 어떤 원형이나 이상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당신의 에너지가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지 않아요. 인정받으려, 사랑받으려,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죠. 당신은 이미 충만하니까요. 그리고 이 충만함이 당신 주변에 빛을 발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알아챕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진정성이 있어요. 가면을 쓰지 않고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매력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드물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가장하고 무언가를 숨기고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며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당신은 건강한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처럼 자신을 알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요. 이들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이용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아요. 대신 그들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당신과 함께 성장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관계예요. 융은 연금술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고대 연금술사들은 납을 금으로 변환시키려 했죠. 하지만 융은 이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변환이 아니라 심리적인 변환의 은유라고 봤습니다. 우리 내면의 무거운 납, 즉 고통과 상처와 그림자를 금, 즉 지혜와 사랑과 온전함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요. 그리고 이 연금술의 핵심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변환이 일어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까지 혼자 있어야 하나요? 자기 사랑이 완성될 때까지 관계를 시작하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에요. 완벽하게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과의 관계를 가꿔 가야 해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당신이 자기 사랑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서 당신의 가치를 찾으려 하는가? 당신이 자기 사랑의 길 위에 있다면 관계는 당신을 더욱 성장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는 가장 강력한 거울이거든요. 상대방은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당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당신의 상처를, 당신이 성장해야 할 부분을 드러내죠. 하지만 당신이 자기 사랑의 기초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어려움들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은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게 됩니다. 융은 대극의 합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반대되는 것들이 공존해요.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남성성과 여성성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진정한 성장은 이 대극들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한쪽을 억누르고 다른 쪽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둘 다 인정하고 조화시키는 거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의 대극을 통합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더 큰 전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먼저 자신 안의 대극을 통합할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어둠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당신이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면 상대방의 약함도 인정하지 못하죠. 반대로 당신이 자신의 모든 면을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의 모든 면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찾아야 할 무언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딘가에 완벽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찾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고 믿죠.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은 찾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자신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는 상태에서 만날 때 그들은 함께 사랑을 창조합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완성된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하는 두 사람의 여정이에요. 서로를 완성시키려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는 것. 상대방에게 기대지 않고 상대방과 함께 서는 것. 이것이 자기 사랑을 기반으로 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많은 한국의 부부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혼 후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이 그렇죠.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에 매몰되면서 자기 자신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 아이들이 독립하면 문득 깨닫죠.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원하지? 내 인생은 어디로 갔지? 이것은 비극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희생이었고 자기 상실이었죠.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지 않으면 당신은 다른 사람도 될 수 없다고요. 당신이 온전한 당신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당신은 누구와도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엔 진짜 당신이 없으니까요. 있는 건 역할과 가면과 기대뿐이죠. 그렇다면 이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당신이 지금부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관계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불편할 수 있어요. 당신이 변하면 상대방도 어색해하죠. 왜냐하면 익숙한 패턴이 깨지니까요. 하지만 계속 나아가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찾고 당신의 필요를 표현하고 당신의 경계선을 긋기 시작하세요.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는 상대방도 함께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가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둘 다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예요.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당신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예전의 당신을 자신의 필요에 맞춰주던 당신을 원하죠. 이 경우 당신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기 사랑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관계를 떠날 용기도 포함하거든요. 융은 개성화 과정이 고독한 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때로 외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군중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니까요. 모두가 가는 길 사회가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당신만의 고유한 길을 가는 것. 하지만 이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연결의 부재에서 오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깊은 연결에서 오는 평화예요. 당신이 이 고독을 견딜 수 있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이에요. 당신이 혼자 있을 수 있을 때 당신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서 나온 사랑은 집착이고 의존이지만 충만함에서 나온 사랑은 자유이고 선물이거든요. 우리 사회는 짝을 이루는 것을 너무 강조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요. 결혼하지 않으면 불완전하다는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으면 외로운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예요. 당신이 혼자서도 온전할 때 당신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함의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그것은 보너스예요.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한 필수가 아니라 이미 완전한 삶에 더해지는 아름다운 선물인 거죠. 융은 만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만다라는 원의 형태를 가진 상징인데 온전함과 완전함을 나타내죠. 우리의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이미 완전한 원입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외부의 무언가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자기 사랑의 여정은 이 완전함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해요.
당신은 이미 온전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사랑이나 인정 없이도 가치 있는 존재예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마법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완전함을 인정할 때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관심을 갈구하지 않죠. 당신은 그냥 존재합니다. 평화롭게, 자신감 있게, 사랑스럽게. 그리고 이런 당신을 사람들은 느낍니다. 당신이 자기 사랑으로 충만할 때 당신은 진정한 당신을 사랑할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가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완벽한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요. 그들은 당신의 강함과 약함을, 당신의 빛과 어둠을, 당신의 웃음과 눈물을 모두 사랑하죠. 왜냐하면 당신이 먼저 그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그림자와의 통합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 즉 부정적이고 불편한 면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야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거든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했을 때 당신은 상대방의 그림자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당신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사람,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고 그것과 씨름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유치한 사랑은 완벽한 상대를 찾아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사람을요. 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불완전한 두 사람이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는 거예요. 서로의 그림자를 비추어주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함께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운명적인 만남이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진짜 사랑은 일이에요. 매일매일 자신과 상대방을 선택하는 것, 어려움이 있을 때도, 실망할 때도, 화가 날 때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 의지는 자기 사랑에서 나와요.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자신에게 좋은 것을 선택할 힘이 생깁니다. 당신에게 맞지 않는 관계를 떠날 용기도 힘들지만 의미 있는 관계를 지켜갈 끈기도 생기는 거죠. 반대로 자기 사랑이 없으면 당신은 관계에 휘둘립니다. 버려질까봐, 두려워서 혼자 있을까봐, 무서워서 나쁜 관계도 붙잡고 있게 되죠. 융은 우리가 모두 영웅의 여정을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용과 싸우고 각자의 보물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가장 큰 용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있어요. 자기 의심, 자기 혐오, 자기 부정이라는 용이죠. 이 용을 물리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이 발견하는 보물은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이에요. 이 보물을 발견했을 때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승인을 구걸하지 않아요. 더 이상 외부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지 않죠. 당신은 그냥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런 당신을 보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은 희귀하고 아름답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데 당신은 맨 얼굴로 세상과 마주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당신이 무언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들은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통제하거나 조종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해요. 있는 그대로의 당신과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자기 사랑을 충분히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맞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돼요. 그들은 당신의 주파수에 맞는 사람들이에요. 당신이 자기 사랑의 주파수로 진동할 때 같은 주파수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공명하는 거죠. 이것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명확한 원리예요. 우리는 모두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필요로 가득 차 있을 때 당신은 결핍의 에너지를 발산해요. 그리고 이것은 두 종류의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처럼 결핍된 사람들이거나 당신의 필요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죠. 반대로 당신이 자기 사랑으로 충만할 때 당신은 풍요의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사람들을 끌어당기죠. 융은 공시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예요. 당신이 어떤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자기 사랑을 발전시킬 때 외부에서 사랑이 나타나요.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가 당신이 보는 현실을,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람들을, 당신이 경험하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문제는 사실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문제예요. 당신이 계속 잘못된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건 당신이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예요.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 당신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림자, 당신이 치유하지 못한 상처가 계속 같은 패턴의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어요. 이것은 자기 비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건 당신 자신뿐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바꿀 수는 없어요. 세상을 바꿀 수도 없죠. 하지만 당신 자신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바뀌면 당신의 세상이 바뀝니다. 융은 변환의 상징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비 불사조, 연금술의 과정.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상징해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재에서 불사조가 태어나는 것처럼 당신도 변환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이 변환의 열쇠예요.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당신으로요.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을 포함하거든요. 예전에 당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던 당신 자신을 부정하며 살던 당신의 죽음이요. 무언가가 죽어야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변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의 여정 초기에는 혼란스럽고 불안할 수 있어요.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지만 아직 새로운 당신도 아닌 중간 상태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나아가세요. 이 혼란의 시기를 통과하면 당신은 다른 쪽에서 새롭게 태어날 거예요. 더 강하고 더 진정성 있고 더 사랑스러운 당신으로요. 그리고 이 새로운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은
예전과 완전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달라졌으니까요. 한국 문화에는 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한과 아픔이요. 많은 한국인들, 특히 중장년 여성들은 깊은 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한 한, 자신의 꿈을 포기한 한, 인정받지 못한 한. 이 한은 때로 관계 속에서 표현돼요. 원망으로, 비난으로, 희생의 언어로요. 하지만 자기 사랑은 이 한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과거의 한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기로, 나를 존중하기로, 나를 위해 살기로. 그리고 이 선택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 속에는 보편적인 상처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아픔이요.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이것들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상처들이죠. 그래서 당신 혼자만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이런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차이는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상처에 휘둘려 살아갑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찾고 인정을 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써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상처를 인정하고 치유합니다. 그들은 자기 사랑을 통해 이 보편적인 상처를 개인적인 지혜로 변환시키죠.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더 깊고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지혜로 바꿀 수 있어요. 당신의 고통을 힘으로 변환시킬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융기 말한 연금술입니다. 납을 금으로 만드는 것, 당신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그 열쇠는 자기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을 이기심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사랑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해줘요.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줄 사랑이 생기거든요. 빈 컵으로는 다른 컵을 채울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의 컵이 가득 차 있으면 자연스럽게 넘쳐 흐르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의 비밀입니다. 두 개의 가득 찬 컵이 만나는 것, 서로에게서 채우려 하지 않고 서로에게 흘러넘치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는 의무감이나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 있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아요. 당신은 그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충만하니까요. 융은 자기 실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펼치는 것이에요.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당신이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되었는지예요. 얼마나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했는지, 얼마나 당신만의 고유한 길을 걸었는지, 그리고 이 자기 실현의 핵심에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자신의 고유함을 포용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처럼 되려 하지 않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용기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당신이 이 용기를 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처럼 용기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리기 시작해요. 진정성은 진정성을 끌어당깁니다. 용기는 용기를 끌어당기죠. 그래서 당신이 자기 사랑의 길을 걸을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당신 곁에 나타날 거예요. 이들과의 관계는 예전의 관계들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거기엔 게임이 없어요. 조종도 드라마도 불필요한 갈등도 없죠. 대신 솔직함이 있습니다. 존중이 있고 지지가 있고 진정한 연결이 있어요. 이것이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때 만날 수 있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관계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완벽한 관계란 없으니까요. 하지만 차이는 이것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해결책을 찾아요. 상대방을 적으로 보지 않고 파트너로 보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할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요. 그리고 이것도 자기 사랑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방어적이지 않아요. 당신은 실수를 인정할 수 있고 사과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는 완벽함에 있지 않고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에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융은 그림자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온전해진다고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상대방의 그림자를 볼 수 있을 때, 상대방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제야 당신은 환상이 아닌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먼저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였을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부끄러워한다면 상대방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당신이 자신에게 가혹하다면 상대방에게도 가혹할 거예요. 반대로 당신이 자신에게 자비롭다면 상대방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죠. 이것이 자기 사랑이 관계를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당신의 관계가 변해요.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면 당신은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당신을 사랑스럽게 대하게 되죠. 이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예요. 여기까지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자기 사랑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봤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모든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당신 자신에게 사랑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수고했어.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를 사랑해. 이런 간단한 말들로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당신은 평생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계속하세요. 매일매일 조금씩.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필요를 존중하고 당신의 경계선을 긋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요. 정말 피곤할 때 쉬는 것 하기 싫은 일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 그리고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하세요. 당신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당신의 면들을요. 당신의 질투심, 당신의 분노, 당신의 나약함, 당신의 이기심, 이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것들도 당신의 일부예요. 인간적인 것들이죠. 이것들을 인정할 때 당신은 더 온전해집니다. 융은 평생 이것을 추구했습니다.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는 이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당신이 온전히 당신 자신이 될 때 당신의 삶은 의미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당신만의 고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삶 속에서 당신은 당신에게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보장할 수 있어요. 당신이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게 되면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거든요. 같은 것은 같은 것을 끌어당기는 법칙. 하지만 그 사람을 기다리며 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오면 당신의 삶이 완성될 거라고 믿지 마세요. 대신 지금 당장 당신의 삶을 완성시키세요. 당신 자신과 사랑에 빠지세요. 당신의 삶을 의미로 채우세요. 당신의 열정을 추구하고 당신의 꿈을 이루고 당신의 행복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 나타나면 그것은 보너스예요. 이미 아름다운 삶에 더해지는 선물인 거죠. 융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사랑도 가치도 온전함도 모두 우리 내면에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외부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면으로의 여행입니다. 융기 평생 강조한 것, 밖을 보지 말고 안을 보라는 것. 답은 밖에 없어요.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던 사랑도, 당신이 필요로 하던 인정도, 당신이 갈망하던 온전함도 모두 당신 안에 있어요. 당신은 그저 그것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발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당신은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죠.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얻으려는 눈으로 보지 않아요. 대신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각으로 볼 때 당신은 당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은 항상 거기 있었어요. 당신이 보지 못했을 뿐이죠.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특정한 형태의 사랑만 찾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랑은 수천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친구의 따뜻한 말, 낯선 사람의 친절한 미소, 자연의 아름다움, 당신 자신의 내면의 평화. 이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사랑 그 자체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을 주는 사람, 사랑을 발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신은 완전히 자유롭거든요. 자유로운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빛을 발해요. 사람들은 그들 주변에 있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평화롭고 진정성 있고 사랑스러우니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숨기려 하지 않죠. 그들은 그냥 존재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당신도 사랑 그 자체가 될 수 있죠. 그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선택이에요.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 매일매일 순간순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좌절할 때도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혁명적인 행동입니다. 자기 사랑은 조용한 혁명이에요. 그것은 세상을 바꾸지 않지만 당신의 세상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당신의 세상이 바뀌면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도, 당신이 만드는 관계도, 당신이 경험하는 삶도 모두 바뀌죠. 윤근 말년에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삶의 후반부는 내면으로 향하는 여정이라고요. 젊을 때 우리는 외부 세계를 정복하려 합니다. 성공하고 인정받고 무언가를 이루려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외부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진짜 보물은 내면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보물을 찾는 여정이 바로 개성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많은 중년의 분들이 이 시기에 위기를 겪습니다. 중년의 위기라고 불리는 것이죠.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예요.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고. 외부를 향했던 시선을 내부로 돌릴 때가 됐다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던 삶을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가 됐다고. 이 부름에 응답하세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완벽한 시기예요. 당신이 살아온 모든 경험,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 당신이 배운 모든 교훈이 당신을 이 순간을 위해 준비시켰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 될 준비가 됐어요. 이제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할 준비가 됐죠. 그리고 당신이 이 여정을 시작할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여정을 걷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이 되려는 여정 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보다 앞서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보다 뒤에 있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길 위에 있어요. 사랑으로 가는 길, 온전함으로 가는 길,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길 위에.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이 있습니다. 평화, 기쁨, 사랑,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요. 진짜 당신, 온전한 당신, 아름다운 당신. 그 당신은 이미 거기 있습니다. 당신이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이 발견하기를, 당신이 사랑하기를, 당신이 포용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삶은 마법처럼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에게 맞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당신에게 맞는 기회들이 열리고 당신의 삶은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서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요. 당신이 이것을 믿을 때, 당신이 이것을 알 때, 당신이 이것을 살아낼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나를 사랑해. 처음엔 어색하고 거짓말처럼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계속하세요. 매일 여러 번. 그리고 서서히, 아주 서서히 그것이 진실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당신의 모든 면을, 당신의 빛과 어둠을, 당신의 강함과 약함을 모두. 그리고 그때 당신이 충분히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당신은 주변을 둘러보고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미 거기 있다는 것을 어떤 이들은 새로 나타났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항상 거기 있었는데 당신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눈이 열렸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의 기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바꾸고 당신의 세상을 바꾸고 당신의 관계를 바꿔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당신에게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을 줍니다. 사랑을요. 진정하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 당신 자신으로부터의 사랑.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전부예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때 세상도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삶의 법칙입니다. 우주의 법칙이죠. 그러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삶에, 당신의 진정한 사랑에, 당신의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의 여정의 시작. 이 여정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 있는 여정으로, 당신 자신에게로 가는 여정으로,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사랑이 항상 거기 있었다는 것을. 당신 안에, 당신 곁에, 당신과 함께. 그것을 알아보기를,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그것을 살아내기를 기다리며